우린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항상 해놔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자 보험이라는 걸 가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혹은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뭘 가입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 보험을 대신 알아봐 주시는 부모님이나 본인 보험을 알아보는 여러분을 위해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자부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원일당입니다. 아마 현재 부모님 세대에선 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을 받아본 경험이 조금은 있으신 분들은 니즈가 엄청 높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질병입원일당 5만원 받으려면 월 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로 최근에 어린이 보험 알아보는 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입원일당 최대로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계를 해서 보여드리니까 질병입원일당 보험료를 딱 보시더니 부담이 되신다면서 다시 삭제를 요청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요, 입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입원일당은 태아 시기 때는 가입하는 태아보험에서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암 입원일당입니다. 암에 진단돼서 입원한다고 무조건 이 담보가 보장되지는 않아요.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어야 하는데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 및 암을 억제하는 치료 등을 말합니다. 이 직접 치료라는 문구의 뜻은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하고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보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면책사항이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암 환자 112만 108명 중에서 외래 환자는 103만 9,867명이고요. 암으로 입원한 환자는 8만 241명입니다. 이 말은 암으로 인한 입원보다 통원하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담보는 태아보험 중에서도 추천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담보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암수술비입니다. 암수술비 역시 암 입원일당과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지만 보상이 가능한데요. 의료기술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암에 진단되면 약물치료나 혹은 방사선 치료, 사이버 나이프와 같은 로봇 시술 등 꼭 절제와 절단이 아닌 수술이 아니더라도 치료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 수술은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비는 필수 특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장점으로 꼽는다면 일회성이 아닌 반복 지급을 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암진단비 1,000만원은 9,820원인데 암수술비 1,000만원은 1,310원입니다. 이 두 담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술 유무와 상관없이 암진단 받으면 1,000만원을 보장받느냐, 수술을 반드시 해야만 암수술비 1,000만원을 보장받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수술할 때마다 보장되는 부분 때문에 암수술비가 좀 더 비싸게 구성되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담보를 고르시겠나요? 참고로 암수술비는 실비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진단암 진단비입니다. 재진단암은 말 그대로 암이 재발됐을 때 보험금을 받는 구조인데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한 2년이 지난 다음 날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즉 첫 번째 암에 대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암에 진단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지급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험료를 보시면 일반암 1,000만원에 9,820원, 재진단암 1,000만원에 16,06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대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기도 하고 월보험료를 봤을 때 효율이 좋은 담보는 아니죠. 차라리 저라면 이 금액이라면 일반암 진단비를 더 구성해서 효과 좋은 고가의 치료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해서 완치되는 목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재진단암 담보는 태아보험에서는 소아백혈병 대비 구성에도 좋은 담보이기는 한데 굳이 어린이 보험엔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상포진 진단비입니다. 100만원을 보장받으려면 월 2,85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걸 20년으로 계산하면 이 담보에만 68만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대상포진이 안 걸릴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럼 진단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표를 보시면 10대, 20대, 30대보단 더 높은 연령층의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납입기간 중에 대상포진으로 진단받을 확률보단 보험료를 만기까지 다 납부하고 나서 진단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담보 외에도 비슷한 금액의 더 좋은 가성비 특약이 많기 때문에 대상포진 담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골절 수술비, 화상 수술비입니다. 이 외에도 5대 골절 수술비 등도 있는데 어쨌든 이 담보들은 상해 수술비 하나만 있어도 골절 수술비와 화상 수술비
수술비도 포함하고 있어서 중복으로 구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전기를 다루는 등의 위험직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다른 사무직이나 주부, 학생 등처럼 저위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장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중복 구성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상해 수술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는 18종 수술비입니다. 특정 회사에선 17종 수술비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전부 불필요 특약입니다. 왜냐면 해당 수술비 특약은 비급여 수술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보장하고 약관에 없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해서 보장하는 1호종 수술비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술비를 넣고자 하신다면 17종, 18종을 넣을 게 아니라 1호종 수술비 하나만 구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N대 수술비입니다. 112대, 124대, 120대 등등 이렇게 특정 몇 가지만 포함하는 수술비는 불필요 특약으로 분류했는데요. 이 역시 1호종 수술비 하나로도 전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대 수술비는 질병분류표 기준으로 질병의 종류에 따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반면 1호종 수술비는 수술 분류표를 기반으로 수술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N대 수술비보다 보장 범위가 넓어요. N대 수술비에 포함하는 내용들은 1호종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N대 수술은 안 되는 것도 1호종에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비슷하고요. 수술비에 대한 니즈가 엄청 커서 어차피 실비보험에서도 수술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N대 수술비까지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불필요한 특약 8가지를 알아봤어요. 언제까지나 저의 객관적인 데이터일 뿐 설계사들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마다 충분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업계에 있는 동안 그리고 하루 종일 보험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는 종사자로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담보 저는 가입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바른 보험 가입을 위해선 설계를 의뢰하고 질문, 수정, 의견 반영 등을 반복해 여러분이 원하는 설계가 될 때까지 다소 힘들더라도 방향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맞는 보험이 완성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새벽 2시까지 항상 컴퓨터 앞에서 대기하며 피드백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제 도움 필요하다면 채널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